이번 영상에서는 40개의 에어드랍과 200만 개 에어드랍된 지갑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식스맨 벤처스의 리서치 페이퍼를 통해 에어드랍 받은 코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드랍은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의 메인넷 런칭을 할 때 프로젝트의 사용자들이나 또는 관련이 있는 생태계 유저들에게 공짜로 코인을 주는 행위로 현재 많은 프로젝트들이 런칭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의 가장 첫 번째 형태는 2010년 한때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한 축을 차지했던 개빈 앤더슨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비트코인 파셋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캡차를 치면 5개의 비트코인을 주던 비트코인 파셋은 비트코인의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에어드랍이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이유로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사용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2017년에 성행했던 비트코인으로 새로 런칭하는 코인을 구매하는 ICO가 많은 정부의 규제로 금지당하면서 에어드랍이 탈중앙화를 이루어야 하는 프로젝트들의 선택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프로젝트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에어드랍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 언제 팔아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통계학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리서치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리서치에서는 총 40개의 프로토콜에서 이루어진 200만 개 에어드랍된 지갑을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하려고 시도했고 40개의 토큰은 모두 2023년 이전부터 이루어진 에어드랍입니다. 40개 에어드랍된 토큰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와이스프레드 카테고리로 프로토콜이 생태계 사용자에게 토큰을 에어드랍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디핀 프로토콜이 일정 기간 내에 다른 디핀 프로토콜과 상호작용한 지갑에 에어드랍을 하는 경우나 특정 온체인 커뮤니티, 예를 들면 특정 NFT 소유자들에게 에어드랍을 하는 경우입니다. 퍼지 펭귄 NFT 그리고 배드키드 NFT 소유자들이 각종 에어드랍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코어 유저의 경우에는 토큰 발행이 되기 전 프로토콜을 사용한 그룹에게 에어드랍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스테이킹을 하는 것과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을 비교하자면 와이스프레드의 경우에는 에어드랍을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을 한다고 할 수 있고 코어 유저 카테고리의 경우 프로토콜의 시작에 도움을 준 유저들에게 보상을 하는 목적으로 에어드랍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에어드랍의 사이즈입니다. 리서치에서는 얼마나 많은 에어드랍을 하는지에 따라 사용자들이 다르게 반응하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전체 토큰에서 에어드랍이 된 사이즈는 평균적으로 약 13.9% 정도이고 40개 에어드랍 중에 19개가 평균보다 적게 21개의 프로토콜이 더 많이 에어드랍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서치는 앞선 4가지 조건에 따라 코인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랍이 된 형태와 크기에 따라 에어드랍이 된 후 60일이 지난 후에 코인들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넷 런칭에서 변동성이 많은 첫 24시간 이후의 가격부터 통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가격 상승을 한 코인으로는 벨로 105%, 밴드 77.73%, OP 74.49%이고 40개 중에서 10개의 코인만이 60일 이후에 더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눈 4개 그룹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다음 3가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드랍된 코인이 10%보다 많고 와이스프레드로 에어드랍이 된 코인이 변동성도 높고 가격도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로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프로토콜의 코어 유저들에게 에어드랍을 했을 때 가격과 변동성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어드랍의 사이즈가 직접적으로 가격과 변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다음 4개의 프로토콜은 전체 코인의 50% 이상을 에어드랍했습니다. DYDX는 50%, 게스는 55%, 벨로는 60%, AMPL은 67%. 에어드랍 크기와 가격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DYDX는 마이너스 9.14%, 게스는 마이너스 91.8%, 벨로는 105.46%, AMPL은 마이너스 26.63%의 성적으로 에어드랍 크기가 직접적으로 코인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팀들이 토큰의 대부분을 에어드랍 하더라도 출시 2달 후에도 긍정적인 가격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에어드랍을 받은 지갑들은 에어드랍 이후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와이스프레드 에어드랍 카테고리의 매도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균 데이터를 보면 광범위한 에어드랍을 받은 수령자가 코어 사용자보다 에어드랍된 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이 2배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도 사용자가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토큰을 받는다면 이를 자신이 관심 있는 자산으로 교환할 가능성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매도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프로토콜 중 8개가 광범위한 에어드랍을 했다는 점입니다. 코어 사용자에게 소규모 에어드랍을 하면 매수자가 4배에서 8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어드랍이 작고 코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때 매수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직관적이기도 한데 코어 사용자는 프로토콜의 런칭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유동성 투표에 참여하려는 잠재적인 욕구 때문에 토큰을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프로젝트의 펀더멘탈을 감안하지 않고 완전히 확률적으로 에어드랍 받은 코인의 수익을 최대화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에어드랍된 코인의 에어드랍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간단히 공식으로 만들어 보자면 에어드랍 양이 10% 이하이면서 사용자에게 에어드랍된 경우에는 홀딩을 하고 에어드랍 양이 10% 이상이면서 다중살포한 에어드랍의 경우에는 매도하는 전략이 통계적으로 유리한 전략이겠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사용을 해보자면 에어드랍 파밍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랍을 하는 코인들을 중점적으로 파밍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레스티아와 솔라나 에어드랍 파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스테이킹으로 에어드랍을 파밍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크립토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은 셀레스티아와 솔라나로 이루어져 있고 요즘에 중점적으로 파밍을 하는 에어드랍을 소개해드리면 셀레스티아 생태계에서는 저는 밀크티아를 중점적으로 파밍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으로는 원래 메인넷 런칭이 6월이었는데 또 다른 모듈러 프로젝트인 이니샤와 함께 리스테이킹 기능까지 함께 넣으면서 메인넷이 조금 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확실한 내용은 정해진 것은 알려진 것이 없고 대신 테스트넷은 곧 열린다고 합니다. 밀크웨이의 경우 10%가 에어드랍 될 예정이고 유저들에게 에어드랍을 하니 통계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 에어드랍이겠습니다. 밀크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 하단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요즘 새롭게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생텀을 파밍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토스의 기능인 여러 은행을 한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생텀의 경우 솔라나의 여러 LST를 한 플랫폼에서 트레이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LST 중에서 H솔의 경우 솔라나 생태계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몰트의 헬리우스가 새롭게 런칭을 한 LST로 APY도 높은 편이고 마지막에 있는 이 눈 이모티콘은 H솔 홀더들에게 에어드랍을 해줄 수 있다는 힌트로 저도 H솔을 일정 부분 스테이킹을 한 상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하단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드랍된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